오늘부터 이제 그 실기 수업 준비 들어가는데요. 시험 절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시험장 20분 전에 입시를 하자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정기 시험이든 상시 시험이든 간에 정기 시험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상시 시험 같은 경우도 시험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날짜, 시험 날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정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이제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에 뭐 지방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일 있으시면은. 그래서 시험 장소를 선택하시면 되고, 상시 시험은 시험 날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원서 접수가 되겠네요. 원서 접수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 도착하시는 거는 20분 전에 입시를 하라고 수험표에 써 있어요. 그래서 20분 전에 입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9시 20분까지 9시 30분에 시험 시작이다. 그러면은 9시 10분까지는 입시를 완료해야 돼요. 9시 30분 시험 시작인데 그 시간에 오면은 본인이 불이익을 받아요. 어떤 불이익이냐? 지금 빨리 뭐를 하고 절차를 통해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오버되면 입시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9시 30분에 시험 시작이다. 그리고 써 있어요. 20분 전까지 입시를 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상에 해롭지 않아요. 그래야. 예. 그리고 10분 전에 시험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의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10분 전에 이제 시험 준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인적사항 입력하겠죠. 본인 인적사항 입력을 합니다. 책에 보면은 수험번호, 뭐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는 나와요. 주민번호 앞자리는 공개를 해줍니다. 그럼 뒷자리는 본인이 입력을 하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2급인지 1급인지 선택하고, A형, B형, C형, D형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부정행위에 관한 주의사항 전달이 들어가요. 거기 써 있네요. 예. 시험 보길 때 부정행위하면 안 돼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 타인의 답안을 복사한 경우, 뭐 타인에게 답안을 전달하는 경우, 뭐 이런 거, 그렇게 되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검정 취소되고 3년간 응시 못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전에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 기능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하면은 그런 거 있었어요. 기존에 취득한 자격증도 취소되는 거,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운전면허 그렇죠. 하나 걸리면은 다 취소되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면은 이제 문제지를 배부하죠. 문제지를 배부하고 인적사항 입력하라 그러고, 예, 인쇄 내용이 제대로 다 돼 있는지 확인시킨단 말이에요. 보실만한지. 뭐 자기가 시력이 좀 불편해서 글자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장애 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이제 복지 카드를 제출해서 본인이 장애인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은 국가기술자격법 또 장애인 그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 가산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분간 필기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필기시험도 20분 더 주고, 실기시험도 20분 더 주고, 예, 그렇게. 그리고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문제지도 확대해서 인쇄를 배포를 해주고요. 예, 배부하고 이상이 없으면, 예, 시험 시간에 맞춰서
시험 시간에 시험 시간을 뭐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문제가 열려요. 수험번호.xlsm이라는 파일이 생성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문제가 생성이 돼서 열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험 문제지는 있잖아요. 근데 파일명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도 이 시험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시험 본 사람들한테 문의를 해보니까는 정기 시험에서는 문제를 열면은 비밀번호를 물어본대요. 패스워드를, 문제지에 대한 패스워드. 상시 시험은 시험을 응시하게 되면은 패스워드 없이 자동으로 열린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공부할 내용이 이 뒤에 보면은 관련도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열면은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요. 열기 눌러서 우리는 C 드라이브에 여기에 길버 컴마 2급에 가서 최신 기출 문제를 열 거란 말이에요. 최신 기출 문제를 여는데 이렇게 열면은 패스워드 걸려 있다라는 얘기죠. 이 패스워드는 책에 있어요. 문제지에 제일 앞에 딱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스워드를 우리 책에서는 지금 12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536 앰퍼샌드 09 이렇게 써 있습니다. OK 누르면 문제지가 이렇게 열려요. 이건 뭐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 응시하면 되고, 40분 후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답안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40분이 지나면은 40분에다가 그냥 40분이 경과되면 그럼 40분이 경과되면은 컴퓨터가 멈춘다는 얘기예요. 내가 더 이상 입력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저장을 안 해도 자동으로 저장이 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중간에 퇴실을 하실 분들은, 수험자들이 그러죠. 다 봤습니다. 퇴실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 50%가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퇴실하실 수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50% 시험 시간이 경과되면 퇴실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9시 반에 시험을 시작했다. 만약 9시 반에 시험을 시작했다 그러면 9시 50분쯤에는 저장하고 퇴실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필기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퇴실하고 집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집 애들도 보니까는 시험을 봤는데 한 3, 4분 지나니까는 퇴실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했냐 그랬더니 앞부분에 입력하는 문제가 있어요. 입력하는 문제. 이건 안 했대요.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 수업을 듣고 그놈도 공부를 했으니까는 하지 말라 그래서 선생님 말 잘 들어서 안 하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른 거는 뭐 아는 건 했고 모르는 건 모르고 안 했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80 한 몇 점을 합격한 것 같아요. 실기까지. 예. 그렇게 해서 자격증 취득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공부 안 돼요. 아유 나 내일 몰아서 해야지, 모레 몰아서 해야지, 시험 앞두고 좀 몰아서 해야지. 필기는 좀 가능할지 몰라도 실기는 벅찰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셔야 돼요. 함수 문제 같은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는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교재 우리 부록책이죠. 2급 실기 관원도 문제, 함수 사전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요. 8페이지 보시면은 함수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데이트 함수네요. 그렇죠? 데이트 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 데이트 함수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빈도수가 한 2개, 별 2, 별 5개로 봤을 때, 최대가 별 5개로 봤을 때 별 한 2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 함수랑 같이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데이트의 부속적으로 나오는 게 year, month, 그 다음에 day. 그럼 데이트 함수하고 같이 나오면은 우리가 time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time 함수. time 함수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시간. 여기에는 hour, minute,
세컨드. 타임 함수는 뭐 별 한 개도 안 돼요. 이쪽 타임, 아워, 미니트, 세컨드 쪽에서는 시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데이트 잠깐 체크하시고요. 데이트 함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는 데이트 여기 년 월 일 그렇게 넣어주면은 해당 년월일에 맞는 날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는 year today 이거는 뭐다? 오늘 날짜니까 2017년이 2017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는 month 가로 열고 today 오늘 날짜에서 월을 빼라 그러면 3월이니까 03월 03이라고 나오겠네. 3월. 그 다음에 는 day 오늘 날짜에서 며칠인지를 환산해라. 14일 이렇게 되면 14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고 보니까 3월 14일 무슨 날이네요. 그렇죠? 예. 하등의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날입니다. 자, 지금 그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요, 데이스 360이 있어요. 데이스 360. 데이스 360은 별 한 2개 반? 3개? 뭐, 예. 근데 데이스 360은 쉬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데이스 360 함수는요, 는 데이스 360 해갖고, 작은 날짜. 여기 큰 날짜 옵션이 있는데 옵션을 생략할 수 있어요. 옵션을 생략하면 미국 방식을 쓰는 거고요. 유럽 방식하고 미국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옵션을 생략하고 미국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휴가 떠나는 날, 휴가 끝나는 날, 며칠간 휴가를 다녀왔느냐, 뭐 이런 거죠. 빌려간 날, 반납한 날, 며칠간 빌려갔는지 이런 거. 예. 책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대여일자, 반납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요. 어디까지 넘어갈 거냐면은요. 22페이지. if 함수. if 함수는 별 5개. 이번 시험에도 if 함수는 나올 거다 라고 판단하면 되죠. 22페이지 17번째 함수입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러 개 같이 나온다. if 함수랑 같이 나오는 게 이제 and라는 게 있고요. and 함수도 있고요. 얘도 별 5개. or 함수도 있어요. or 함수는 별 4개 정도. 그러니까 if가 나오면 and가 같이 나온다. and만 따로 나오지는 않아요. 원래 and만 따로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함수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and만 따로 내지는 않고 if랑 같이 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내죠. 는 if 어떤 조건을 물어봐서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고, 예. 아니면 또 if 조건을 물어봐서 참일 경우, 아니면 다시 if를 물어봐서 또 조건을 물어봐서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는 if 써가지고 and 안에다가 조건이 써가지고 참이면 거짓일 때 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고, 또 if 해서 or 안에다가 조건 2개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건을 만족하면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근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씩, 3개씩 나올 수도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평균이 모두 70점 이상인 경우라면은 뭐 합격 아니면 불합격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밑에 문제에서 참고해서 풀어볼 거니까는요. 지금 우리 책에 if 함수를 이용해서 1월 실적이 평균치보다 크면 평가에 우수를, 그렇지 않으면 공란을 표시하시오. 이런 거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근태점수, 실적점수, 연수점수 모두 10점 이상이면 승진, 그렇지 않으면 공란을 표시하시오. 뭐 이런 거. 이러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23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AND로 물어봐서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하고 22페이지, 23페이지가 사실은 그 연습 문제 자세히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기출 문제 따라잡기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을 설명해 놨어요.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적어도 하나만 참여하면, 적어도 하나가 참여하면 하는 거죠. 조건 여러 개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과목을 시험 보는데 그 중에 어느 한 과목이라도 7점 밑으로 내려가면은 불합격 처리하겠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나트 시험은 반대예요, 반대. 내가 남자가 아니라면, 내가 20세 이상이 아니라면 이런 거죠. 그럼 나트 쓰고 크거나 같다. 그러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즘 잘 떠오르는 함수 중에 하나가 if, era. if, era 함수. if, era 함수는 요즘 이제 실행 세력입니다. 별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얘는 별 5. 데이터 함수에는 뭐가 있나요? dsum이 있고요. daverage가 있고요. dcount가 있고요. dcountA가 있고요. dmaximum, dminimum value, dminimum, dmaximum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 말고 6가지가 더 있지만 우리 커말 2급에는 6가지만 한정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 중에 daverage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모든 함수랑 같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반올림, 라운드 계열이라고 하죠. 라운드 계열의 함수가 시험에 나오는데 얘는 별 4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운드가 있고요, 라운드 업이 있고요, 라운드 다운 있고요. 교재로는 33쪽에 라운드 업 이런 거 나왔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라운드 계열에서는 이제 는 라운드 어떤 값 그리고 자릿수. 그렇죠? 이 자릿수가 중요한 거예요. 소수점이야 두째 자리까지 남겨두세요. 두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그럼 콤마 2 쓰면 되고, 첫째 자리까지 남겨두세요. 그러면은 콤마 1 쓰면 되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보여줘라 그러면 1,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쓰면 되고,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뭐 10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내림해서 그러면 1, 10, 100, 1000,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쓰면 되고, 그거만 아시면은. 근데 라운드는 달랑 이렇게 내지는 않고요. 어떤 함수랑 결합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계산하는 게 있어요. 조건부 계산. 조건부 계산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이제 sumif가 나왔네요. sumif. sumif는 별 4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umif s가 있어요. sumif s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average if가 있고, average if s가 있고, count if가 있고, count if s가 있고. 근데 여기서 sumif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다른 것보다는 sumif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절대값 이런 것도 있어요. 절대값.
ABS는 별 한 둘, 셋 이렇게 보시면 되고, MOD 나머지 구하는 거. 나머지 구하는 건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단순히 MOD 함수를 뭐 나머지가 얼마냐 이걸 출력하는 것보다는 어떤 경우에 쓴다 그랬어요? 어떤 수의 배수인지를 확인할 때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의 배수, 뭐 짝수는 2의 배수죠. 뭐 홀수 이런 거를 판정할 때 MOD 함수를 쓰는 거죠. 라운드 계열 함수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라운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단순하게 합계 구하는 거, 썸, 에버레이지 이런 거는 CC에서 안 내요. CC에서 안 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운드 계열하고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얘하고 좀 다른 애가. 그게 트렁크예요. 트렁크. 얘는 별셋 정도 되는데, 트렁크는 소수 이하를 무조건 자른다. 좀 특이한 거죠. INT하고 달라요. INT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같은 경우도 보니까는 시험에 좀 나온 편이고요. 썸이프, 뭐 썸이프 S 나오긴 나왔는데 그게 미비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섭게 나오는 함수가 있죠. HLOOKUP, 별 5, VLOOKUP, 별 5, 추수, 별 5. 쭉 페이지 넘기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추수 함수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추수 함수가 if 에러 함수하고 섞어서 같이 나오기도 해요. 는 추수 랭크 함수를 걸어가지고 랭크 함수 이렇게 있다고 들어갈게요. 그냥 랭크 함수 세밀하게 안 쓰고, 랭크 함수에 의해서 1등이면은 뭐 대상, 2등이면 뭐 금상, 3등이면 은상, 4등이면 동상, 5등이면은 장려상. 또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해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장려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 시험 봤으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10명이 시험 봐서 1등이면, 2등이면, 3등이면, 4등이면 나머지는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나머지는 장려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if 에라 이걸 줄여가지고 어떻게 쓰냐면 if 에라 추수 랭크 해서 일단 요거만 써요. 요거만 써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랭크 함수에 의해서 1등이면은 뭐가 된다? 태상. 2등이면 3등이면 4등이면. 근데 괄호 닫아버렸네요.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은 에러가 나요. 그때 에러가 발생한다 그러면 다 장려상으로 가세요.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함수가 요거는 지금까지 추세가 이거였다면 한동안 이거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if 에러 함수를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참 좋죠. 간편하기도 하고 함수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3개까지 문제를 좀 어렵게 낼 수도 있지만 간편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은 10명에서 10명이라고 하지 말고 뭐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4등은 동상,
나머지는 장려상. 이렇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추수 함수를 써서 이렇게. 근데 추수는 255개까지 나열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줄줄이 나열하기도 그렇고. 요게 한편 깔끔한 거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함수 한번 볼게요. 문자열 함수. 문자열 함수 중에는 뭐가 있나요? 레프트, 미들, 라이트. 근데 미들이 아무래도 많이 나와요. 미들이 많이 나와요. 레프트도 몇 번 나왔어요. 네, 레프트도 몇 번 나왔어요. 얘도 이 정도. 레프트 하면 주민등록번호 앞에 있는 두 글자를 자르시오. 주민등록번호에는 생월을 찾으시오. 그러면 세 번째 두 글자. 이렇게 쓰면 되죠. 주민번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가 C의 세 번째 셀에 이렇게 있다. 만약에 있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날짜를 만들어야 되겠다. 날짜. 그러면은 데이트 해서 레프트 C의 세 번째에서 두 개. 그리고 미들 C의 세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두 개. 그리고 미들 C의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에서 두 개. 그리고 뭐다? 70년 12월 24일이다. 근데 여기다가 1970년처럼 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 앞에다가 19라는 글자를 앰퍼샌드로 결합하는 거 있었단 말이에요. 결합하는 거. 기억나세요? 예. 이거를 이렇게 결합해도 되고요. 이렇게 결합해도 되고, 여기는 따옴표를 빼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럼 19, 얘가 70이니까 70, 197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데이트 함수에서 연월일 쓴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뭐를 쓰냐면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는 if middle C의 세 번째에서 여덟 번째에서 한 개. 요거죠. 성별 코드가 되는 거죠. 성별 코드. 자, 이 성별 코드를 가지고 1이면 남자 아니면 여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는 추수 쓰고, 여기다 MID C의 세 번째에서 여덟 번째 한 글자를 잘라 가지고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 성별 코드가 1, 2, 3, 4 이렇게 있으니까는 이렇게 해줘도 성별 코드를 갖고 따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1 경우에만 남자고 2, 3, 4는 다 여자가 되는 거죠. 이게 또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도 됩니까? 는 if 오와 미들 C의 세 번째, 여덟 번째 하나가 1 또는 3. 그러니까 성별 코드가 1, 5와 또는 3이면 그러면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if, o와 middle 세 가지 함수 쓰는 거고. 예.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끼어있는 어떤 숫자를 가지고 Vlookup, Hlookup에 응용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 문제가. 쭉 넘어가면은요. 조건부 아까 여기 카운트 있었죠. 그렇죠? 카운트 if는 시험에 별넷 정도? 카운트 if s는 별 한 2개 정도? 예.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었죠? 아, 랭크 함수 있었죠. 랭크 함수. 랭크 함수. 랭크 함수는 별 5. 70페이지에 76번째에 랭크 함수라고 있습니다. 어떤 값이 몇 번째로 큰지 작은지를 물어보는 거죠. 예, 별 5 체크하시면 되고요. 요건 제가 공부방에 그대로 올릴 거니까 굳이 뭐 이해를 먼저 하시면 돼요. 어차피 실습 해볼 거니까. 근데 책에다가 메모 체크해 놓으시고 거기 있는 거를 유심히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라지 함수 나왔네요. 라지 같은 경우는 별 한 3 정도. 스몰도 있어요. 라지는 몇 번째로 크냐 이런 거였죠. 스몰은 몇 번째로 작으냐잖아요. 근데 스몰은 빈도수가 많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에버레이지도 의외로 많아요. 에버레이지 단순히 평균 구하는 함수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2016년도에 2014년도에 시험에 나왔대요.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시오. 끝? 이거? 오메. 언제 나왔을까? 이때는 나와요. 매크로 함수에는 나와요. 매크로에는 평균 구하기, 합계 구하기 이런 건 나온단 말이에요. 커말 1급은요. 우리 매크로 계산할 때, 매크로 작업할 때 뭐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커말 1급은 그렇게 매크로를 내지 않고 피벗 테이블을 하는 매크로를 만드시오. 그 다음에 뭐 거기다가 부분합을 하는 매크로를 만드시오. 이런 게 나와요. 아예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나오니까는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죠. 근데 에버레이지, 썸 이런 건 우리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미니멈 이런 것도 이렇게 뭐 많지 나오진 않고요. 쭉 넘어가면은 스몰 함수도 한 별 2번, 한 번 내주 2번, 뭐 표준 편차 구하는 함수도 있었고 분산 구하는 것도 있었고 이랬는데 아까 요 에버리지 if 같은 경우에는 별 1 정도, 얘도 별 1 정도. 뭐 에버리지 if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안 나왔네요. 예. 이 정도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그런 유형이라는 겁니다. 예. 엑셀을 실행하시고 나서요. 이제 열기 버튼을 눌러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각자 USB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최신 기출문제에서 열 겁니다. 최신 기출문제. 자, 첫 번째 보이는 건 정답이고 두 번째 보이는 게 우리 문제네요. 그렇죠? 예. 자, 1번 16년 2회 2급 2형. 예, 패스워드 물어보는데요. 패스워드는 교재 나와 있죠? 패스워드는 영문자나 우리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숫자로 되어 있어요. 기호하고. 그 이유는 캐피탈 키를 눌러서 대소문자가 꼬이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숫자와 기호만 넣은 것 같아요. 자, 128쪽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는 01에 한 칸 띄우고 2016년 2회 2급 2형 .xlsm이라고 이렇게 확장자가 보이는데 파일명하고 실제는 우리 수건번호 8자리로 되어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저장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열려요. 그리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겠다고 우리가 이제 오픈 열기 누를 거 아닙니까? 열기를 누르면은 그곳에 방금 전에 우리 열렸던 곳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뭐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거나 모든 파일을 선택하면 이 안에 이렇게 외부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여시면 돼요.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시트 순서 밑에 자세히 보시면 기출 01, 기출 02, 기출 뭐 기본 작업 3번, 계산 작업 기본이네요. 기출이 아니라 계산 작업, 분석 작업 이런 시트가 있는데 이 시트를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 책에 뭐라고 써 있었죠?
실격 처리한대요. 밑에 있는 시트 순서를 마음대로 건드려 버리면 그거는 0점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채점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시트 이름을 바꿔도 0점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이미 시트를 삭제하거나 불필요한 시트를 추가해도 감점 처리하겠다. 감점이 아니라 0점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셀에 있는 내용을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옮겨 가지고 꼬였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채점 대상에서 제외시킨대요. 글자를 잘못 쓴 거는, 답을 잘못 쓴 거는 감점하면 되지만 임의적으로 행동하게 되면은 채점을 안 하겠다. 굉장히 협박이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요렇게 77개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5점을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하지 말고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하자. 모자라면 하지 말자. 왜냐면 괜히 이거 하느라고 시간 허비했다가 이게 만약에 50점이라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하겠죠. 근데 5점밖에 안 주잖아요.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교재에서도 입력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배점이 작으니까는. 우리도 넘어갈 겁니다. 자, 지금 1번서부터 5번까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A의 첫 번째 셀서부터 G의 첫 번째 셀까지, 자, 왼손으로 문제지 짚어가고 오른손으로 마우스 잡고 할 겁니다. 1번 A1부터 G1까지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글꼴에 가서 HY라고 바로 앞에 있네요. 그렇죠? HY 가나다 순에 의해서 신명조, HY 신명조. 그 다음에 17이란 크기가 없네요. 글자 크기 17이 없잖아요. 그렇죠? 17이란 숫자가 없기 때문에 17이라고 키보드로 쓰고 엔터. 그 다음에 행의 높이는 어떻게 하죠? 1번 숫자, 1번 줄번호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 얼마? 30. 그러니까는 열의 너비는 칸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열의 너비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행의 높이는 줄번호에 가서 오른쪽 누르시고 행 높이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G의 세 번째 셀 판매량이란 글자 더블 클릭해서 마우스로 블럭 잡으시는 게 가장 수월하죠. 그리고 한자 키, 한자 입력하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단독 표기인지 병행 표기인지도 있어요. 우리 문제는 단독 표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엔터. 자, G 13번째 셀이 있네요. 955라고 적혀있는 이 셀에 가서 메모를 삽입하는데, 메모 삽입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본래 메모는 검토라는 메뉴 탭에 가서 새로운 메모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냥 급한 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용자 이름은 그대로 두셔도 되고, 책에 보면 얘를 지웠더라고요. 얘를 지우고 나서 거기다가 최대 판매량, 최대 판매량 하고 엔터 치지 마세요. 여기서 엔터 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테두리선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여기 있어요. 메모를 표시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메모를 표시해 놓고 나서 아까는 메모를 숨겼는데
이 메모를 표시해 놓고 나면 떠 있잖아요. 그때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에 가서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그럼 메모 서식 떠요. 그때 맞춤에 가시면 자동 크기라고 있어요.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F 4번째부터 F 15번째까지 제품가. 여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주래요. 그 뒤에 숫자 뒤에 몇 원 하고 나오게 하래요. 그런데 그 값이 0일 때도 0 하고 나와야 돼요. 블록 잡으시고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셔가지고요.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 가라 그랬잖아요. 문제지에 써 있잖아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이거네요. 샵 콤마 샵샵 0을 쓰면은 뭐가 되는 거죠? 샵 콤마 샵샵 0을 제가 선택했잖아요. G 슬래시 표준 위에다가 얘를 직접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거 선택하셔도 샵 콤마 샵샵 0이 되지 않습니까? 뒤에다가 원자 쓰시면 돼요. 몇 원 하고 쓰면 원자가 표시가 되고,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하는 뜻의 샵 이런 숫자, 이거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어주기 위한 컴마가 들어가기 위해서 자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마지막 뒤에 0을 쓰게 되면은 0을 썼다 하더라도 0이라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샵 콤마 샵이라고 쓰게 되면은 1, 2, 3, 4 15만 3천만 원 뭐 이렇게 쓰면은 숫자가 컴마 찍혀요. 근데 0이라고 썼을 땐 0은 0이라고 안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만큼은 꼭 0을 써줘야만이 값이 0일지라도 0이라고 표현되라는 문제대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자는 썼으니까 뒤에 원자가 메시지로 출력되는 거고요. 이 원자는 사실은 따옴표 안에다 써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가서 다시 보면은 따옴표 들어가 있어요. 따옴표 들어가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블럭 잡으시고 홈 탭에 가셔서 테두리, 가가가 옆에 있는 테두리에 가셔가지고 모든 테두리 먼저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굵은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책에서 하라는 순서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전혀 그러면 이상 없습니다. 굵은 상자 테두리 먼저 그리고 모든 테두리 나중에 그리시면 안 돼요. 굵은 상자 테두리가 아니라 모든 테두리를 먼저 그리고 굵은 상자 테두리를 나중에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가장 좋아요. 책에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나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최대 판매량이란 글자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자동 맞춤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여기에 커서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엔터가 들어가서. 그럼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백스페이스. 엔터 바로 위에는 백스페이스 누르면 점점점점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클릭하시면 해결돼요. 요게 엔터 치는 것 때문에 그래. 엔터 이렇게 치다 보니까는 엔터가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럼 엔터를 이렇게 백스페이스로 지우시면은 자동으로 착 맞춰집니다. 자, 그 다음 기본 작업 3번 들어갑니다. 지금 사무용품 관리 현황이라는 표가 있어요. 이 표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용자 지정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데이터 메뉴에 가면 자동 필터를 하라는 얘기예요? 고급 필터를 하라는 말이에요? 문제지에 고급 필터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조건은 어디에다 나열하고? 최소 그 말은 나와야 돼요. 따로 어디에다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 출력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건은 걸어야 돼. 조건은 걸어라는 말이 없죠. 조건 영역을 지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뭐다? 얘는 자동 필터예요. 자동 필터에 가서 뭐가? 입고량이 여기 있네. 입고량 여기 있잖아요. 클릭해서 숫자 필터에 가서 여기 있는 거를 200에서 300 사이에 있는 걸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예, 숫자 필터에 가서 뭐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뭐뭐보다 작아야 되죠. 이상과 미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용자 지정 필터를 가셔도 돼요. 그냥 뭐뭐보다 크거나 같음, 이게 이상이니까 클릭하시면 여기 나오네. 200 이상 그리고 작다 300 미만.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에 들어가서 어떻게 여기 입고량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서 뭐뭐보다 크거나 같음이 이상이니까 얼마? 200 이상 그리고 작다 300 하고 확인 눌러주면 200에서 300 사이에 있는 것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에 가서 텍스트 필터에 가면 끝문자 푸로 끝나라고 했으니까 끝문자가 있네요. 그렇죠? 클릭하고 푸 확인.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자동 필터로 하게 되면, 저 고급 필터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어딘가에다 조건을 걸겠죠? 만약에 21번째부터 조건을 걸어라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입고량이 크거나 같다 200, 입고량이 작다 300, 제품명이 별표 푸,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동 필터를 할 일이 없죠. 고급 필터를. 이거는 자동 필터도 가능하잖아요. 만약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동 필터가 안 되잖아요. 이때는 고급 필터를 써야 되겠죠. 입고량이 200 이상 300이거나 푸로 끝나는 제품이거나, 이거는 자동 필터가 안 되기 때문에 고급 필터를 걸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이제 제가 써본 거고요. 여기에서 걸러낸 거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필터를 이용해서 하시오 라고 되어 있던 거죠. 어렵지 않으셨죠? 이거는요. 자, 계산 작업 들어가 볼게요. (130쪽에) 나와 있는 문제 1번. 필기가 C의 3번째부터 C의 12번째인가요? 필기 점수의 필기 평균 이상이고, D의 3번째부터 D 12번째 실기가 실기 평균 이상이면 합격을,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필기 점수 78점이 이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평균 이상이어야 되고, 실기 자기 점수도 각각의 자기 점수도 이 전체 평균보다 각각의 이상이어야 돼요.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함수는 뭐를 쓰라고 했냐면 if 함수 쓰라고 그랬고 and 함수 쓰라고 그랬고, 평균 얘기 나오니까 average 함수 써야 되겠죠. average 함수 써야 되겠죠. 이 함수를 모두 사용하래요. 모두 사용하래요. 그러니까 는 if
자, 이거를 그대로 한번 여기도 나열해 볼까요?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if 함수를 썼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다시 말하면 지금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조건이 두 가지니까 조건을 한번 쪼개 볼게요. 조건을 쪼개서 여기다가 AND 조건을 묶어 가지고, 사실은 이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필기는 뭐죠? C의 세 번째죠. 그 다음에 평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average AVER C의 세 번째부터 C의 12번째. 나의 평균 점수가 평균 점수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달러가 들어가요. 왜 들어가는지 이해되시겠어요? 내 점수가 이 전체부의 평균보다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럼 실기는 뭐죠? G의 세 번째인데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다 에버레이지 G의 세 번째부터 이렇게 됐을 때 여기도 달러가 콩 들어간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공백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따옴표 열고 닫고 이러면 공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답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렇게 적으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종이에 적어서 그거를 키보드로 옮겨 적는 연습을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연습이 좀 나름 숙달이 되면은 이 내용을 직접 키보드로 저렇게 쓰게끔 이렇게. 저는 지금 순서대로 하나씩 나열을 했지만은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그냥 결론부터 이렇게 찍을 줄 알아야 되는, 거기까지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 연습 하셔야 돼요. 반복 연습. 자, 직접 한번 써보면 는 if and 누가 내 필기 점수가 average 이 필기 점수의 평균치보다 크거나 같고, 컴마 누가 내 실기 점수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average 내 실기 점수 F4번키 누르고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야죠. 앞에 있는 고동색 괄호는 에버레이지 괄호고 뒤에 있는 녹색 괄호는 저기 있는 AND에 있는 괄호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합격을 아니면 공란을. 자, 평균이 얼마인가 봤더니요 83.5래요. 여기는 평균이 83.5, 여기는 평균이 81.4래요. 예. 그래서 합격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답을 만들어 쓰시면 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제품 코드가 어디 있나요? 제품 코드 여기 있네요. 다섯 번째 문자. 요거네요, 요거. COM01A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다섯 번째 문자가 1이면 기억장치, 2면 입력장치, 3이면 출력장치. 그런데 4도 있고 5도 있어요. 혹시나 6도 있고 7도 있고 0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숫자는 10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1, 2, 3인 경우만 뭐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류로 출력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 2번.
제품 코드가 지금 G의 세 번째부터 G 12번째까지 있는데 다섯 번째 문자가 1이면 기억장치라고 출력을 하래요. 2이면 근데 왜 따옴표에다 2라고 썼을까요? 숫자 1이 아니라 따옴표 1, 글자 1이라고 써있잖아요. 문자 1로. 왜냐면 얘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되는 거예요. 문자 속에서 문자를 자를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숫자처럼 보이니까는 뭐 계산은 가능해요. 그러나 엄연히 얘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 1이냐 2냐 물어보는 것 뿐이에요. 2면 어떻게 하라고요? 입력 장치를 하래요. 3이면 출력 장치.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코드 오류를 표시하래요. 무슨 함수가 나오냐면 if 해라. 드디어 나왔네. if 해라. 그 다음에 choose, 그 다음에 mid. 다음 세 가지 다 쓰라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는 choose 어떤 값을 주고 여기에 기억장치, 그 다음에 입력장치, 여기 출력장치. 그래서 1이면 기억장치, 2면 입력장치, 3이면 출력장치인데 4, 5, 6, 7, 8, 9, 0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비해서 혹시나 4면은 뭐다? 코드 오류. 5면은 뭐다? 코드 오류. 6이면 뭐다? 코드 오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상하게 C 이렇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C는 숫자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잘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1, 2, 3, 4, 5 이것만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실무에 나가면 여기가 Z가 나올 수도 있고 기억이 나올 수도 있고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그나마 1, 2, 3, 4, 5, 6, 7, 8, 9를 쓰면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기억, 니은이 값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처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은 불편한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if error예요. if error. 예. 그래서 는 if error.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요. 얘를 그대로 써. 그래서 이 값이 1이면 기억장치이면 입력장치, 3이면 출력장치를 쓰는데 4나 5나 6이나 7이나 8이나 9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A, B, C, D가 나오면 에러가 나잖아요. 추수함수에서. 그럼 뒤에 가서 뭐라고 쓰면 된다? 코드 오류. 이렇게 딱 끝내버리면 해결이 본다는 거죠. 근데 요 값이 뭐냐면 요 값이 제품 코드의 5번째 문자라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이 값이 제품 코드의 5번째 문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쓴다면 MID G의 세 번째, 5번째 산글자 이렇게 쓰면 얘가 5번째 문자가 될 거 아니냐. 이거. 제품 코드의 5번째 문자라고 되어 있는 게 요렇게 써야 되지 않냐. 함수로. MID 함수로. 그러면 이제 이건 답이 해결이 되는 거죠. 는 if error choose MID 생산 코드 제품 코드의 5번째 산글자가
그래서 1이면 기역장치, 2면 입력장치, 3이면 출력장치, 그 외에는 코드 오류. 됐나요? 코드 오류, 코드 오류. 예, 됐네요. 저야 뭐 허구한 이 책 갖고 3번 수업하니까 이번 분기에도 그러니까는 저야 뭐 이 문제가 머리에 박혀버렸어요. 3번 하니까 여러분도 3번 하시면 베낄 것 같은데요. 예.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뭔가 보세요. 무슨 함수 쓰래요? 함수를 먼저 보셔야 돼. 함수를 D 에버레이지. 오, 그러면 데이터가 여기네. 이게 데이터 영역이네.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하래. 아, 뭐 내림 하래네. 내림. 그러면 자릿수가 1000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만의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니까 1, 10, 100, 1000 마이너스 4 쓰면 되겠네 라는 게 이제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에 24 여기다가 조건을 쓰래요. 조건이 뭔데? 지역이 수원이거나 용인인, 지역이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지역이 수원이거나 용인이거나 이렇게 쓰면 되지 뭐. 본래는 어떻게 쓰는 거였냐면 지역이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이렇게 지역이 수원이거나 지역이 용인이거나. 근데 같은 지역이잖아요. 이것도 뭐라 쓰지 뭐. 본교재 64쪽에 지역이 서울이거나 지역이 부산이거나를 같은 항목에서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필터 거는 조건이죠? 필터 거는 조건을 거는데 이 고급 필터를 걸 때 조건 거는 거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 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조건을 걸어 놨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써야 되겠죠. D 에버레이지를 나중에 써도 되고 먼저 써도 상관없는데 는 D 에버레이지 걸어 열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뭐라고요?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죠. 컴마 필드 어느 항목을 계산할 거냐. 평균 에버레이지니까 어느 항목의 평균 구할 거냐. 택배 접수의 평균, 처리 비용의 평균. 문제는 처리 비용의 평균이니까 처리 비용 클릭하면 되고 4라고 써도 되겠죠. 네 번째 항목이니까. 컴마 조건은 지역이 수원 용인 이렇게 쓰면 되죠. 엔터 치면 이게 평균 값인데 이게 평균 값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평균 값이 뒤에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을 쓰고 저 뒤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4 쓰면 되겠죠. 답은 만들어냈어요. 문제 3번의 답은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이고 조건을 어떻게 써야 되고 하는 것들, 여기서는 라운드 다운 어떤 값을 자릿수에 맞춰서 출력해라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 자릿수는 마이너스 4 1000의 자리에서 올림, 내림, 반올림 이렇게 쓰면 되고 요거 대신에 아까 뭐라 그랬죠? 처리 비용, 그러니까 지역 둘, 셋, 넷 처리 비용 네 번째네요. 요거 4라고 써도 되고 요거는 뭐라고 써도 된다? 4라고 써도 되고 네 번째 항목이니까는. 네. 조건은 원래 조건은 뭐예요? 지역이 안산 또는 지역이 안산이거나 수원이거나 뭐 지역이 안산이거나 수원이거나 시흥이거나 화성이거나 용인이거나 이런 건 가능한데 지역이 수원이거나 용인 같으면 지역이 수원이거나 용인 같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지역이
용인이나 수원이거나 용인이나 수원이나 용원이나 똑같은데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수원을 먼저 쓰고 용인을 나중에 쓰는 게 편하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건은 여기다 쓰라고 했으니까 쓰면 되고. 자, 이건 뭔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끝나고 났는데요. vlookup 함수하고 left 함수 쓰래요. 자, 수량하고 AA 코드에 해당하는 15,000원을 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량하고 여기는 15,000원을 곱해야 되는데 수량은 왼쪽에 있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이 단가는 코드에 맞춰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코드가 세로로 날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함수 쓰면 된다? vlookup 함수 쓰면 되겠죠. vlookup을. 예. 그래서 는 간혹 그런 질문을 해요. 단가를 먼저 곱하고 수량을 나중에 곱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문제에서는 수량과 단가를 곱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해도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가능은 하지만 가급적이면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도 답은 나오면 답으로 인정은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먼저 수량 곱하기 이제 이 코드에 있는 왼쪽 글자를 잘라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vlookup left 제품 코드에서 몇 글자? 두 글자를 자를 거예요. 그럼 A를 잘랐죠. 그렇죠? 그거를 어디에서? 이 코드표에서. 그리고 F4번 키 누른다라는 거. 일단은 떨어져 있는 애는 무조건 F4번 키 누른다. 컴마. 이때 얘네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단가. 우린 단가 가져오는 거죠. 두 번째. 코드가 첫 번째고 단가가 두 번째니까 코드 가져봤자 의미 없잖아요. 단가 가져와야 되겠죠. 컴마. 자, 유사일치, 정확히일치 어떤 거 써야 됩니까? 유사일치를 할 때는 규칙이 있어요. 유사일치를 써야 될 때는 우리가 vlookup, hlookup 처음 공부할 때는 유사일치를 써도 되고 정확일치를 써도 돼요 라는 거를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고 어떤 거는 반드시 유사일치를 써야 되고 어떤 건 반드시 정확일치를 써야 됩니다 라고 알려드린 게 있어요. 자, 유사일치를 써야 될 때는 조건이 뭐냐면 이 코드표를 한번 보세요. 이 코드표를 보시면 SSAANNGG가 오름차순이 아니죠. 오름차순이 아니면 유사일치를 못 써요. AANNGG AAGGNNSS 알파벳 순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그때는 여기다가 유사일치를 써도 되지만 지금은 유사일치를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섞여 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정확히일치. 그러니까 false라고 써도 되고 0 써도 돼요. 자, 답을 좀 먼저 써놓거나 설명드릴게요. 요 false 대신에 뭐 쓴다? 0 써도 돼요. 0 써도 됩니다. 제가 좀 띄워놨어요. 일부러요. 좀 보시기 수월하고 띄워놓은 것 뿐이고요. 이거 뭐 떨어뜨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여기서 false라고 쓰면은 반드시 일치죠. 그 다음에 true를 쓰면 뭐죠? 비슷하게 일치죠. 자, 아까 여기에서 이 false 대신에 뭐를 쓴다? 유사일치, 정확히일치. 용어가 다른 말로 정확히일치. 여기는 유사일치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사일치, 비슷하게 일치를 쓸 때는 조건이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내림차순은 안 돼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확히일치는 뭐예요? 규정이 오름차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름차순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또한 유사일치라는 말은 만약에 유사일치를 만약에 했는데 AA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BB라고 돼 있으면 뭐가 될까? BB. 자, 제가 이걸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이게 오름차순이죠? 오름차순을 하면 상관없어요. 오름차순 하면 이상 없다고. 자, 얘를 제가 false 대신에 true라고 써볼게요. true. 답이 맞나 한번 보세요. 맞아요? 얘랑 답이 똑같은가 보시면 어때요 지금요? 얘랑 답이 똑같죠? 얘는 유사일치고 얘는 반드시 일치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AA가 아니라 PB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PB. BB란 코드가 없죠? BB란 코드가 없잖아요. BB란 코드가 없는데 여기는 비슷하게 일치라고 했잖아. 비슷하게 일치. 그러니까 뭐예요? AA는 BB는 없지만 GG보다는 아니잖아. 그게 AA로 가서 15,000원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CC라고 해도 AA를 찾아요. 그러면 G하고 Z를 쓰면 뭐가 되죠? 18,000원으로 가는 거예요. 18,000. GZ는 없지만 NN은 아니잖아. GG보다 크거나 같고 NN보다 작잖아요. 알파벳 순서가. 그러면 18,000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반드시 똑같은 걸 찾아야 될 때는 정확히 일치를 써야 되고, 비슷하게 일치, 유사 일치를 쓸 때는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쓰는 거예요? 0점에서 60점까지는 이건 가고, 수미양가 할 때 70점, 80점, 90점을 써가지고 얘는 수, 우, 미, 양 이런 거. 이건 무슨 의미예요? 0점서부터 59점까지는 가고 60점에서부터 69점까지 양이고 이런 거잖아요. 요런 거 할 때는 정확히 일치할 수가 없죠. 그때 유사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만약에 85점 같으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우가 나와야 되겠죠. 그 85가 없다고 해서 에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게 유사일치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얘가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답을 못 찾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코드가 지지가 먼저 나와 있고 달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코드 값을 여기를 비슷하게 일치를 하겠다, 유사 일치를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잖아요. 답이 안 맞잖아. 답이 맞는 애들도 있지만 안 맞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사일치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지. 네. 그거만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 장르가 얘네들이 코미디여야 되고 관람 등급이 전체라고 돼 있어야 된대요. 걔네들의 예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래. 합계를 뒤에다가 10,000원이라고 붙이래. 앰퍼샌드로. 그러면 지금 조건이 여러 개인 거에 합계를 계산하는 거니까 썸이죠. 썸. 그 count if s 이거는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개수고, sum if s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합계 구하는 거. 얘를 써야 되겠죠. 에버리지 F는 평균이니까 아니고. 여기다가 한번 써 보세요. 이거잖아요. 잘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합계 구할 범위예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블럭 잡아요. 합계 구를 먼저 쓴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여기 저 장르에서 컴마 코미디고, 코미디로 직접 써도 돼요. 따옴표에다가 여기다가 코미디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귀찮으니까 얘를 클릭해서 코미디 찍으셔도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죠? 범위가 관람 등급에서 전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아무데나 찍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그 엔터 치면 답은 나오는데, 요 뒤에다가 몇만원 하고 나오래잖아요. 그러니까 앰퍼샌드로 만원, 몇만원 하고 나오게 하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는 sum if s를 함수를 썼는데, 자 보세요. 얘를 쓰고 나서 저기 있는 fx를 누르시면 이런 게 떠요. 제가 이거는 이거는 설명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직접 쓰세요 라고 제가 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하시면 괄호까지 열고 나서 저 상단에 fx 누르시면 돼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합계를 구할 실제 셀 범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sum range. 여기죠, 여기. 자, 이건 뭐죠? 조건을 적용시킬 셀 범위. 여기죠? 두 번째는 뭐였죠? 실제 조건 여기다가 코미디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죠? 두 번째 범위 크리테리아 레인지니까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죠? 전체.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나왔네, 금액이 이렇게. 그럼 요 뒤에다가, 요 위에다가 F% 쓰고 몇 만원 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답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습관을 가지면 수월하긴 한데 시간이 좀 더뎌지거든. 그래서 제가 아예 수식을 암기해 나가는 식으로 풀어 나가자 했던 거죠. 근데 이게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수월하게 들어가는데, 꾸준히 연습이 안 되면 시간이 지체돼요. 지금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씁니다. 범위라는 말은 뭐냐면 조건이 있는 범위. 조건이 있는 범위란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조건, 그리고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sum if s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쓰고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또 계속 나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서가 살짝 달라요. 근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세요. 는 sum if라고 쓰고 가로를 딱 열면 밑에 요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요런 거요. 이게 문법이라 그랬잖아요. 신텍스. 이거를 유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sum range 그럼 합계 구할 범위, 크리테리아 그러면 조건, range 그러면 범위, 여기다가 는 if 가로 열고 그러면 로지컬 테스트 질문하래. 질문 뭐뭐뭐뭐 조건, 그 다음에는 value if true 참일 경우는 뭐,
그 다음에 거짓일 경우는 뭐 이렇게 쓰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은 낯설어요. 근데 제가 꾸준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보시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대부분 유형은 그 유형이니까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자격증 공부하실 거라면 또 그쪽 자격증 유형에 맞춰서 또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ITQ라든지 뭐 DIAT라든지 뭐 E테스트라든지 또는 뭐 난이도를 높여서 커말 1급 자격증이라든지 그때는 또 패턴이 달라지니까 따로 공부하셔야 되겠지만은 우리 공부 패턴은 항상 이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은 분석 작업 들어가 볼게요. 130페이지에 택배 배송 현황 표를 이용해서 뭐 하래요? 피벗 테이블 만들래요. 피벗 테이블 한번 해보죠 뭐. 블럭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블럭 안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삽입 피벗 테이블 웬만한 메뉴는 데이터에서 있어요. 그렇죠.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정렬을 했었고 필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텍스트 나누게 했었고 뭐 통합을 했었고 가상 분석에서 뭐 시나리오 목표값 잡기 데이터 표했었고 부분합하고 근데 삽입에 가면 뭐를 하죠? 피벗 테이블하고 차트 했었죠. 먼저 피벗 테이블에 가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요. 여기는 블럭 잡고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시험 문제는 꼭 요거 눌렀어요. 기존 워크시트.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도 출력해요. 그리고 어디냐면은 마우스로 책에 써있네요. AS 21번째 셀 이렇게 AS 21번째 셀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확인. 그럼 피벗 테이블 나와있죠? 자, 피벗 테이블 여기까지 만들고 나서 이 표가 있잖아요. 이 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해봅니다. 배송 시간대는 보고서 필터에다 놓고 배송 지역은 행에다 놓고 물품의 종류는 열에다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시그마 값의 밑에는 거리를 갖다 놓고 그리고 얘가 합계가 아니라 클릭해서 값필지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배송료를 끌어다 놓는데 배송료도 마찬가지로 합계가 아니라 클릭해서 값필지 값 설정 들어가서 최대값으로 바꾸고 그런데 시그마 값은 요 시그마 값이 아니라 요 시그마 값 얘를 행에다 놓으래. 행 얘가 열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옆으로 펼쳐진다는 말이고 얘를 아래로 내리면은 밑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뭐예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여기 옵션. 다른 곳에 가 있으면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서 요약의 필터에 가서 여기 ITQ 시험은 이거를 꼭 체크하라 그래요. 이거 체크하라 그러더라고. 빈 셀에 뭐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커말 자격증에는 요걸 위주로 해요. 행과 열의 총합계를 해제하시오. 그럼 빼면 되고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그럼 요거만 하면 되고 뭐를 해제하시오. 그럼 해제하면 되고 그럼 답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건데 하실만 하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분석 작업 2번으로 갈 겁니다. 이 문제. 통합 버튼을 눌러가지고 평균 계산한다 그랬죠? 평균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참조 대상이 여기 얘네들이죠. 얘네들을 추가하고 또 여기 있는 데이터들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를 해요. 그리고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얘네 동네들에 있는 거를 한꺼번에 일로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때 통합에 가서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미리 블럭을 잡고 들어가서 통합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뭐 여기 있는 거를 블럭 잡아서 추가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블럭 잡아서 추가하고 또 저쪽에 있는 데이터를 블럭 잡아서 추가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줄은 뭐예요?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하는 이 글자. 왼쪽 열이라는 건 뭐죠? 손목시계, 동의보감, 뭐 프라의 인연 이런 거. 이런 항목에 대해서 가져오겠다는 거고. 요거는 체크하시면 안 돼요. 얘는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걸 불러올 때 쓰는 거예요.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거. 우린 같은 통합 문서잖아요. 그때 이거 선택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요거를 빼고 한다든지 빼면 이렇게 돼요. 그때는 실행 취소 눌렀다가 자 이 참조 영역을 선택하는 거는 여기 들어와서 작업해도 되고 먼저 통합 문서에 와서 통합에 와서 얘네들 이렇게 추가해 놓고 나중에 여기다가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원 데이터를 블럭을 잡아 놓고 여기다 출력을 모을 거니까는 통합에 가서 합계인지 평균인지 뭔가를 선택하고 참조 영역을 이제 그때 추가하는데 동일한 영역이니까 이제 추가해봤자 의미 없는 거겠죠. 이거 체크해 주시는 거. 그럼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10점이에요. 피벗 테이블도 10점, 얘도 10점. 오, 점수가 20점짜리입니다. 그렇죠. 자, 얘는 만약에 아까 이렇게 막 지워진 경우 있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0점. 에이, 답은 나왔잖아요. 그래도 0점. 그 다음에 아까 피벗 테이블도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빼먹은 거 있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나왔어. 이거를 미처 못했어. 그래도 0점. 그러니까 부분 점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부분 점수 없이 무조건 다 하면 점수를 주는 거고 10점을 주는 거고 어디 하나 틀리면 무조건 0점 처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작업은 그 5점 5점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매크로 작업은 5점 5점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매크로 하지 말고 차트를 잠깐 할게요. 차트부터 볼게요. 차트 문제. 지금 차트는 10점인데 5문항 각각 2점짜리 5개로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결과를 알려줘요. 엑셀에서 유일하게 결과를 보여주는 문제가 차트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몰라요. 자, 차트 문제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필기 점수, 면접 점수, 총점이 3가지가 있는데 필기와 면접만 빼놓고 나머지는 없애래요. 즉 여기 보면 총점이라는 게 저 위에 있네. 총점.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래요. 치우면 돼요. 2점 받았다는 거죠. 2점.
하나면 2점이에요. 하셨죠? 그 다음 면접 점수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데, 면접 점수가 여기 있는데, 면접 점수가 지금 꺾은 선이잖아요. 이 꺾은 선을 뭐로 바꿀 거냐면 영역형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변경할 건데, 자 보세요. 이 차트 자체를 클릭해 놓고 차트 종류에 들어가면 이 차트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 중에 면접 계열만 선택하고 차트 종류에 들어가서 영역형으로 가는데, 자 보세요. 영역형이 두 번째가 누적 영역형이니까 이거 아니고요. 첫 번째 영역형 이거로 가래요. 문제 보면은 영역형이라고 되어 있지 누적 영역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역형을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죠. 영역형. 자, 그 다음 세로 갑축이 여기 있죠? 세로 갑축이 여기 왼쪽에 세로 갑축에 갈게요. 일단 가서 컨트롤 1번 세로 갑축에 대해서 뭐를 꾸밀 거냐면 표시 형식에 대해서 범주는 숫자로 가고, 이때 숫자로 갔는데 소점 이하는 몇 자리로? 한 자리로. 문제 써있죠?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숫자에 가서 소수점 자리수 하나로 바꾸래요. 그리고 닫기 누르셔도 되고 엔터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 필기점수, 꺾은 선 위에는 필기점수 있네요. 컨트롤 1번 서식에 가서 선 스타일에 가서 완만한 선 찍고, 표식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보이는데, 표식이라는 말이 두 개 보이는데 표식 처음 거 클릭하고, 표식이 자동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네모로 바꾸래잖아요. 문제지에 네모로. 그래서 기본 제공에 가서 형식에 갔더니 제일 위에 네모가 있네요. 이런 네모 형태로 바꾸래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범례를 클릭하고, 밑에 범례를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내리래요. 내려갔네 뭐. 됐죠? 그렇죠? 끝.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너무 싱겁죠? 그렇죠? 이 함수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식을 써야 되니까 조금 머뭇머뭇할 수도 있지만, 차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를 바꿔라 그럼 뭐를 선택하고 메뉴판에 가서 또는 컨트롤 1번 눌러서 꾸미시면 되고, 뭐 어디 가서 범례를 어떻게 하래 그럼 범례 클릭하고, 범례가 얘가 범례인지 제가 범례인지 모르면 못하겠지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범례라고 뜨잖아요. 이렇게 범례. 얘는 제목 뜨잖아. 여기는 그림 영역 뜨잖아. 차트 영역 뜨잖아. 차트 영역을 만약에 그림자를 줘라,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라 그럼 그림 영역 클릭하고 컨트롤 1번 테두리 스타일을 둥글게 하라, 뭐 그림자를 줘라 그럼 그림자에 가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커말 자격증 시험은요, 문제지 결과를 보여주고 이렇게 꾸미시오 이렇게 문제는 안 내요. 어떤 자격증들은요 결과를 보여줘요. 결과를 크게 잘 보여주고 이렇게 만드세요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기능을 찾아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커말 자격증은 차트 영역의 모서리를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뭐 둥근 모서리로 하시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아하, 테두리 스타일을 둥글게 하라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림자는 어떻게 하래.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알려준단 말이에요.
영역형으로 하시오 그러면 뭐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바꾸고 이렇게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 볼 거니까는요 나머지 문제